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인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만 1.2%대의 강세를 보여줬었고 S&P 500과 다우존스는 약간의 등락이 엇갈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헤드라인만 보시죠. 우선 경제 지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속으로 따져봤었을 때에는 걱정이 좀 더 컸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다우존스와 S&P 500을 떨어뜨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비둘기파 한 분, 그리고 매파 한 분이 서로 좀 충돌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확실히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한 번에 하락했던 만큼 하루 만에 채워내는 엔비디아의 모습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시총 3조 달러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비안과 관련해서는 장 마치고 나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무려 40%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실적이 페덱스는 잘 나왔고, 그리고 알파벳과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도 개별적인 호재 속에서 이날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옆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오늘 보셔야 될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해서도 LG전자가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글로벌하게는 해상 운임과 관련된 내용들, 투자 소식도 있고 개별적으로 GC셀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속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권사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종목 중에서 2종목이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잠시 해보고요. 롯데 칠성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큰 변동은 없지만 이번 분기까지만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3대 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온도차가 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지고 1.2% 반도체 AI가 다시 한번 가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상승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6월의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거기에 시카고 연원의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시간대에서도 소비자 신뢰지수, 그러니까 간밤에는 소비 심리에 대한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왔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비관적인 인식이 늘었다라는 그런 평가이고요. 6월 들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4포인트로 5월 대비 떨어졌다고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5월에 74포인트에서 6월에 73포인트로 한 단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는 노동시장이 약화될 경우 향후 신뢰지수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경고를 했고요. 또한 시카고 연원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는데 101에서 100으로 둔화됐습니다. 상승 전망이 여전히 높기는 한데 주택 계획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있고 자동차 구입 계획 역시 현재 개선되지 않고 정체 중에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69에서 65로 위축됐습니다. 여전히 이 내구재 중심으로 소비 둔화가 지속 중이다라는 판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내용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시점에 인하할 것이다. 오히려 인상도 가능하다. 굉장히 팽팽한 분위기를 간밤에는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인사들 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그만큼 이번 주에 발표될 5월 PCE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미셸 보우먼 이사입니다. 매파이시면서 투표권이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아직 정책 금리를 낮출 적절한 시점에 오지 않았다.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리사 쿡 이사인데 이분은 비둘기파이면서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전되고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어느 시점에 경제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제약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진단과 전망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헤드라인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6% 급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을 하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126만 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하락했던 게 6.6%였었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만회한 수치가 되겠고요. 시가총액도 3조 1,01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자, 이날 상승은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의 분위기는 엔비디아한테 호의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약 90%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를 했고 그리고 낙관론도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인 ASML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은 동반 상승을 했고요. 경쟁사인 AMD 같은 경우에는 보합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 줄에 있는 종목들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리비안입니다. 폭스바겐 쪽에서 리비안한테 50억 달러 투자를 하고 합작 회사까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세게 나왔고요. 우선은 10억 달러 선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을 두면서 4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8.6%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11.9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가 더 특별했습니다. 42% 급등하면서 11달러에서 17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페덱스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5.41달러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은 221억 달러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전망 자체도 긍정적으로 상회됐고 25억 달러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페덱스는 장중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0.05% 약세였지만 장 마치고 나서 1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 보겠습니다. 사이버 광고 시장이 앞으로도 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갖고 왔지만 알파벳하고 메타,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 수익을 얻는 회사들은 좋았습니다. 이날 알파벳이 엔비디아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2.6% 좋았습니다. 184달러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도 강보합 이상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과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었는데요. 간밤에 노보노디스크에서 또다시 좋은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중국에서 이 체중 감량과 관련된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장중에 3.2% 올라가면서 주당 146.91달러, 시간 외에서도 0.12% 이상 더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